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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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공유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자, 저희가 이제 보물지도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물지도를 언제 만들고 싶었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처음 만들 때. 저는 보물지도 만들 때도 굉장히 좀 정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저희가 414호에서 이제 미팅을 한참 할 때 어느 날, 음, 그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오리진의 양지은 사장님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미라클 모닝은 뉴스캔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한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근데 그 미라클 모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을 때가 그때 그 양진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셨을 때인데 미라클 모닝 하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처음에 뭘 하고 하는 거 안에 어, 자기가 시각한 걸 보고 외치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시각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건 어떻게 또 만든 거지? 막 이랬을 때 저는 도저히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해요. 보물지도라는 책을 보고 봤더니 이게 안에 보물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써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거대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처음에 만든 보물지도가. 근데 일단 보물지도가 왜 필요한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만들고 싶어질 거고 잘 만들고 싶을 거고 그럴 건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보물지도 시각화 왜 해야 되는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에도 보면 그 시각화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꿈에 대한 중요성을 막 엄청 길게 써놨어요. 막 그 뉴런, 그 대뇌 메커니즘 막 이래가지고 그림까지 있으면서 왜 우리 뇌가 잠재의식에 이런 걸 넣어야 하고 막 이런 거 설명 막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책들에서도 시각화하고 잠재의식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게 왜 중요한지 많이 아실 건데 아시는 것 중에 왜 중요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왜 이걸 하시는지. 서른 사장님, 세뇌. 세뇌. 시각화. 좋은 실제로 일어나는 세뇌를.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렇죠. 좋은 세뇌, 좋은 시각화하고 세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뇌가 느끼도록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왜 그런 좋은 세뇌를 꼭 해야 돼? 이것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각 가정에서 14만 번 부정적, 소극적, 파괴적인 메시지를 받는데요. 가정에서. 하루 평균 20회래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프로그래머가 되고요. 결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걸 알았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뇌가 저런 식으로 프로그래머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되니까 하루에 20회 이상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찾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긍정학원도 하고 막 목표도 외치고 막 우리 이런 거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을 잠재의식에 입력하도록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물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 꿈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들 이제 나열을 해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대요. 큰 소리로 낭독하고요. 확인하고 행동하고요. 상상하고 스토리화하고 이룰 수 있다고 믿기. 이런 걸 한대요. 근데 꿈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실천하기 힘들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의욕과 열정이 오래가지 않아요. 아, 너무 바쁜데 바쁘게 살다 보면 꿈이 잊혀져요. 잊혀지진 않더라도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습관이 잘 안 들어요. 성과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그래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믿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사고만으로는 돈도 인맥도 지혜도 없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딱 봐도 저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들지만 살다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꿈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지도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라고 해서 이 저자는 이 보물지도로 꿈을 이뤘고 그 꿈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데 이 책을 써서 아마존 1위,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이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처음 만들었던 보물지도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제 이름 그 예명 제나라고 써 있고 제 사진 붙어 있고 막 각종 사진이 막 다 붙어 있고 나름 저기 명언도 붙여놨고요. 45TE 저거 뭔지 아시겠죠? 45세의 티멜리트가 되겠다고 제가 처음 썼던 거예요. 내년이 45세거든요,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나 근데 저 사실 저거 만들 때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45세 티멜리트가 돼? 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없지만 일단은 목표를 높이 잡고 적어보라 했으니까 그냥 완전 터무니없는 목표를 써놓은 거예요, 저게. 근데 언제 저는 소름이 돋았냐면 벨로시티로 바뀔 때요. 벨로시티로 바뀔 때 보니까 1대 15명은 못하겠는데 1대 6명에서 내가 후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쉽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10년은 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되게 소름이 돋았고 이 중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잠깐 저 보시면 저 보이시나? 이게 이만해요. 엄청 커요. 이게 진짜 이게 몇 절, 2절지인가? 엄청 큰 데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사 올 때요. 이게 부러질까봐 막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보드지거든요. 저거를 막 그 스티로폴 같은 보드지. 그래서 이 부러질까봐 막 제 차에 외지종지 싣고 오고 막 그랬던 보물지도고 지금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막 갈바닉 할 때 뭐 이럴 때마다 쳐다보는 보물지도예요. 이거는 제가 제 인생을 전체로 두고 제 인생을 통틀어서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내년 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든 보물지도. 여기 혹시 보이세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제 방에는 이렇게 사진도 전에 이렇게 불을 밝혀놨거든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쫙 붙여놓고 이게 이제 저 호연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같이 의논도 하고 막 사진도 같이 고르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저는 요 처음에 만들었던 요 보물지도가 저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만들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진도 준비하고요. 막 잡지사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잡지책을 한 20권 받아와서 막 다 보면서 고른 사진들 막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프린트하면 되는데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왜냐면 그 책에 잡지책에서 오려서 쓰세요 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그거대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여기서 8단계 보물지도를 만든 8단계를 알려줍니다. 제가 여기에 이름, 제 사진 이런 걸 괜히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알려준 대로 했어요. 자, 1단계는 보물지도 제목을 작성하래요. 그 책에는 뭐 정의의 보물지도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고
뭐 작년에 저희 팀 같이 만들 때는 티마우라, 김정희, 한호연, 보물지도 이렇게 썼네요. 근데 저는 요거 만들 때는 45 티멜리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 보고 일단은 가자. 이 보물지도는. 그래서 붙였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자신의 사진을 붙이래요. 근데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 꼭 혼자 있는 사진 아니어도 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있었던 그 사진만 보면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사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3단계 꿈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요. 그래서 저 주변에 제 보물지도 주변에 막 붙여놓은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갖게 될 집에 각 방방마다의 이미지를 다 붙여놨고 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4단계 기한과 조건을 써놓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사진 옆에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이용해서 그 기한, 몇 년도 몇 월까지 내가 이걸 이루겠다. 여행을 가고 싶은 사진을 붙였다면 몇 년도 몇 월에 내가 여길 가겠다. 이런 기한과 조건을 써 넣으래요. 그리고 또 이 꿈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적어 넣으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4단계고요. 그 다음에 5단계. 꿈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래요. 자, 보물지도를 이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들었으면 그 내가 붙여놓은 꿈들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흔히 가족들 생각하면서 같이 여행 가서 행복한 거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래요. 그리고 6단계 꿈이 인생 목적과 부합되는지 되짚어보기. 자, 처음에 보물지도 만들었어요. 붙여놨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그게 되돌아보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맞는 건지를 계속 되짚어 보면서 그 보물지도를 수정해 하거나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단계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써 넣으래요. 내가 45세까지 팀엘리트가 되겠어 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있어야 되는지를 써 넣거나 이걸 따로 정리해서 다이어리에 넣고 다니거나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행동 목표를 써 넣어라. 그리고 8단계 보물지도를 장식하래요. 예쁘게 보면 기분 좋게 내 마음에 들게 장식하고 그리고 그 장식한 사진들을 곳곳에 붙여놓고 내 수첩에 꽂아서 다니고 그렇게 늘 소장하면서 그걸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단계로 보물지도를 만들고 관리를 해라. 그 보물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뭘 했냐? 그걸 계속 입으로 말하고 계속 계속 입으로 되뇌이는 일, 계속 생각하는 일, 계속 행동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별로 제가 준비한 거 이거 다거든요. 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뭔가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한번 집에서 혼자 만들어봐요 했더니 사진을 몇 개 못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지금 왜 나누냐면 저희는 매년 12월 이때 내년의 보물지도를 같이 만들어 왔어요. 티마오라가. 그걸 지금 이제 변철훈 사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저희가 이걸 할 건지 설명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적으셔야 돼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다 적으셔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사진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변철훈 사장님께 넘길게요. 이상입니다. 보문지도 강의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만들고 싶어요, 빨리. 그죠? 이게